학생부 종합 전형 때문에 내신에 대해서 묻는 친구들이 많은데 나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치고 자퇴 후 검정고시를 쳤기 때문에 내신 관리 비법 잘 몰라. 뭐 내신이 안 좋아서 자퇴했던 건 아니야. 내가 중학생 때 한 학년에 한 500명 정도 됐거든. 그때 내가 성적이 한 100등대였던 것 같아. 뭐 그렇게 뛰어난 학생은 아니었지. 정말 잘했을 때만 70등인가 80등까지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내가 전교 3등을 했었어. 어떻게 가능했느냐? 단순해 선행을 했어. 선행이란 게 뭐 별건 아니고 수학 참고서 1학년 1학기 분량을 그걸 좀 꼼꼼하게 한번 풀어봤었고 다른 과목도 EBS 틀어놓고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 대충은 봤었어.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내가 대충 알고 있는 내용을 선생님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이해가 더 쉽고 그러다 보니까 복습을 해도 남보다 조금 더 효율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성적이 좀 잘 나왔어. 하여튼간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내가 내신 관리 비법에 대해서 다 잘 몰라갖고 공립학교 전교사인 친구랑 이야기를 하면서 몇 개 내용을 정리해봤어. 일단 첫 번째, 수업 필기를 열심히 반복한다. 이 복습 중에 가장 가성비가 높은, 노력 대비 효과가 가장 높은 복습이 뭐냐? 수업 끝나자마자 한 3분 정도 빠르게 훑어보는 거야. 그때 하는 복습이 제일 노력은 적게 하는데 효과가 제일 좋아. 나중에 한꺼번에 복습하려고 그러면 시간도 많이 들고 막 내용도 잘 기억이 안 나. 근데 수업 직후 3분 정도 아주 효과가 좋다. 그리고 또 그날 저녁에 수업 내용을 조금 더 꼼꼼하게 복습하고 주말에 한번 몰아가지고 누적해서 배운 내용을 다 복습하고 이렇게 하면 적은 노력으로 내용을 생생하게 유지할 수 있어. 여담이지만 나는 대학교를 학과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방법이 뭐 이런 거였어. 수업 후에 복습하고 그날 또 복습하고 주말에 전 과목 한번 쭉 이렇게 한번 복습하고 그러고 나면 방학이고 그 다음에 또 다음 학기가 올 거 아니야? 그러면 다음 학기 시작하기 전에 한 보름 정도 한 2주일가량은 그 전 학기에 배운 내용을 쫙 복습을 했어. 왜냐? 다음 학기에 배울 내용은 이전 학기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더 쌓아나가는 시기니까 이전 학기 배운 내용을 다 잊어버린 상태로는 다음 학기 내용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너도 마찬가지야. 두 번째, 다른 반 필기 내용도 공부한다. 친구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학년을 2명의 선생님이 나눠서 가르친 경우가 있대. 그때 시험 문제 어떻게 출제하겠어? 이 선생님이 몇 단원 출제, 이 선생님이 몇 단원 출제 이렇게 나누고 출제된 것들을 서로 교차해서 풀어본대. 뭐 오류는 없는지, 너무 어렵거나 쉬운 문제는 없는지 이렇게 체크해서 또 수정을 하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라는 게 두 선생님이 가르친 교집합에서 출제되는 게 아니라 합집합에서 출제가 돼. 그래서 이 시험을 잘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반 친구랑 노트 필기를 교환해서 어떤 걸 중요하게 가르쳐 주셨는지를 다 따로 크로스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 물론 이제 노트 필기 서로 바꾸려면 너도 노트 필기를 꽤 열심히 잘 해야겠지. 세 번째, 선생님이 보내는 신호 잘 파악하기. 선생님들은 너네들 점수 떨어뜨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너네들을 조금이라도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거든.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괜히 출제될 내용 가르치실 때는 헛기침을 한번 더 하신다든가 칠판을 한 번 더 두드리신다든가 괜히 학생들에게 뭐 이런 거 아냐고 질문을 하신다든가 다양한 사소한 신호들이 나타난대. 그래서 이렇게 미묘한 신호들을 잘 캐치하는 게 시험 성적을 받는데 도움이 된대. 사실 이런 거는 내신 대비뿐만 아니라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야. 상대방한테 어떤 제안을 했는데 이게 거절하는 건지 찬성하는 건지 뭔가 미묘한 신호들이 있을 수 있거든. 이런 걸 빨리 캐치하면 일 처리를 아무래도 조금 더 쉽고 전략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런 거 모르고 마지막에 상대방이 결정할 때가 되어서야 그냥 그런 거였구나 알면 삶이 좀 피곤하지. 네 번째, 족보 탐구하기. 작년 기출문제를 입수해서 잘 살펴봐봐. 예를 들어 교과서에 있는 작품 그 부분이 그대로 시험지에 나오는지 아니면 교과서에 실린 작품 앞, 뒤에 다른 내용이 출제되는지 아니면 교과서에 실린 작가의 다른 작품이 출제되는지 아니면 교과서에 실린 작품과 똑같은 주제를 가진 다른 작가의 다른 작품이 나오는지 이런 경향을 파악할 수 있으면 내가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지 예상할 수 있고 대비를 할 수가 있어. 만약 그냥 교과서 외 내용이 완전히 수능식으로만 출제된다? 그럼 어떡하겠어. 그냥 수능 참고서 뭐 국어기술 0, 1, 2 같은 책들도 꾸준히 평소에 좀 공부하고 그 이후에 기출문제도 살살 풀어보는 연습을 하는 게 도움이 되겠지. 이거는 학교마다 선생님마다 조금씩 스타일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출문제를 통해서 대비하는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해. 그리고 서술형 문제로 나온 것들을 보면서 내가 선생님이라면 다른 부분에서 이걸 이렇게 낼 수 있지 않을까. 예상 문제를 만들어 보는 것도 아주 좋아. 이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예상 문제를 만들어 보고 그 예상 문제지를 보면서 내가 혼자 답변하는 그런 훈련. 이거는 내신이 아니라
어떤 학문을 공부하든 간에 굉장히 좋은 복습법이야. 시험을 치지 않더라도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복습법이라고. 재미있게도 사람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다 비슷하기 때문에 너가 예상 문제를 만들어 보잖아? 의외로 거기서 적중이 돼. 그러니까 예상 문제를 꼭 한번, 특히 서술형 같은 건 한 번씩 다 만들어 보도록 하자. 5번째, 학원, 강의, 자습서 설명보다 학교 수업이 최우선이다. 내 친구가 가끔 이제 학생들이 학원에서 배워온 내용, 그런 교재 같은 걸 보면 되게 안타까울 때가 많대. 학교에서는 60밖에 안 가르쳤는데 학원에서는 학교에서 뭘 가르치는지 모르니까 그냥 몽땅 다 가르쳐서 한 120 정도를 가르치더라는 거야. 그래서 뭐 이런 것까지 가르치지 하고 놀라는 경우가 있대. 학교 수업 위주로 계속 꾸준하게 매일매일 복습하면 쉽게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을 학원에 의존하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공부한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건 약간 예외는 있을 수 있어. 굉장히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에서는 학교 수업만으로는 도무지 높은 등급을 받기 어려울 수가 있어. 그런 하소연들도 많고, 그럴 때 뭐 어쩌겠어. 지역에 그런 내신을 잘 대비해주는 학원을 찾아가는 것도 한 방법이고, 뭐 그런 게 어렵다면 EBS를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돼. EBS에 가보면 학교 시험 대비 강좌해갖고 교과서별로 전범위를 선생님들이 다 강의해 놓은 것들이 있어. 그런 거 보면서 평소에 복습용으로 써도 되고, 시험 앞두고 쫙 봐도 되고, 너가 처한 학교 상황에 맞춰서 잘 대비를 해보도록 하자. 파이팅! 야, 이건 여담이긴 한데 되게 서울대 많이 보내는 외고를 졸업하셨거든. 그때 자기가 경제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같은 반에 다른 친구도 경제학과를 가고 싶어 하더래. 그런데 성적을 보니까 나도 그렇고 쟤도 그렇고 다 서울대 경제학과 갈 만한 성적이 나와. 그리고 학교의 진학 실적을 보면 다 갈 가능성이 높아. 그런데 내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조금이라도 더 쉽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 친구를 떨어뜨리면 되겠지. 경쟁자를 실제로 하나 줄이는 게 되잖아. 그래서 그 친구에게 그렇게 컵라면을 많이 사줬대. 야자할 때 컵라면 이렇게 쫙 먹고 나면 졸리잖아. 그러면 야자 못하고 꾸벅꾸벅 조니까. 하여튼 누군가 너에게 컵라면을 사주려고 하면은 조심해. 너를 재우려는 걸 수도 있어.